횡격막의 기능을 보면 횡격막의 주요 기능은 주로 호흡과 자세 안정화, 그 다음에 내장 기능, 출산, 배변, 구토, 그다음에 심장, 간을 비롯한 장부들의 내장 운동, 그 다음에 뇌막 긴장의 균형 조절,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이 한 650여 개 된다 그래요. 근육들이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균형 조절, 림프의 순환 조절, 식도 조임 조절, 역류성 식도염이 그래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횡격막의 대표적인 기능은 호흡과 자세 안정화다.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주 기능은 이 호흡과 자세 안정화이다. 횡격막은 호흡을 통해 대자연의 리듬에 동조시켜주는 실질적인 도구이다. 즉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연습을 하나가 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횡격막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했을 때는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의식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의식이 없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의식이 있으면 벌써 그건 분리된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맡겨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내가 횡격막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우리 국선도인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호흡이란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호흡을 통해 대자연과 소통하고 호흡은 대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호흡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몸이 이완되어야 호흡이 가라앉고 호흡이 가라앉아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호흡의 주체는 횡격막이라는 걸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선도에서 보면 국선도 강해에 보면 이런 인문호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유기 위해서 주로 하는 호흡이 우리 국선도에서 인문호흡이거든요. 근데 그 인문호흡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폐활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횡격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복압을 증진시키는 것. 횡격막을 잘 활용을 해야 복압이 증진시킵니다. 배에다 힘을 준다 해도 절대 복압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배에다 힘을. 그래서 이런 결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거예요. 다 지금 횡격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인문호흡 마음 자세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편안하게 누운 뒤 심호흡을 서너 차례 온몸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대자연의 품에 포근하게 안겨 깊은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고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표현할 정도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이 이완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완이 돼야 그다음에 온갖 망상과 번뇌,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생명 하나만을 가지고 정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전을 통해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잡념을 하지 말하면 잡념이 망상이니까 즉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단전은 우리 우주에서 보면 블랙홀과 같은 거 같아요.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에 모든 게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지만 결국은 또 거기서 새로운 별을 또 생성하거든요. 새로운 별을 생성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별이 아니고 다른 별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단전에서부터 나오면 평상심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 단전에 어떤 의견을 가진다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무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평상심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말하고 듣고 행동을 하는 게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주와 나가 하나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숨을 마실 때는 우주의 맑은 생명의 기운을 단전에 모은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자신의 욕망으로 생긴 부정적인 감정과 몸 안에 탁기가 다 나간다는 생각을 호흡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생명을 불어넣을 때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잖아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 호흡이. 근데 그 호흡을 우리가 하나님 호흡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호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 단전호흡 그런데 단전호흡이 다른 호흡이 아니라 정상적인 호흡을 단전호흡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백희부터 마음으로 통로를 열어놓고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여 정기신 3단전을 통일하여 호흡을 붙들고 호흡에 의념이 젖어들게 하면 단전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단전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단전호흡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 호흡은 횡격막이 움직이면 단전이 기운에 모입니다. 그건 잇문호흡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잇문호흡을 잘하신 분들은 내가 단전호흡을 하는데 단전에 기운이 빵빵 차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리적인 측면에서 단전호흡은 복강내압을 높여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대사기능을 촉진시켜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주는 호흡이다. 복강내압을 올린다는 건 이건 누가 시킵니까? 횡격막이 하는 거거든요. 횡격막이. 그래서 횡격막의 잘 움직여줘야 복강내압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기혈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주로 이제 횡격막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횡격막을 잘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숨을 억지로 멈춘다든가 오래 참는다든가 배 근육에 무리한 힘을 쓰는 등 인위적으로 만드는 숨은 자연지도인 선도 원리에 어긋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어긋나게 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어요. 지금도 하지 마라 그러도 우리 국선대에서 와서 보면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정각도 과정에서 숨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통기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꼭 유념을 해서 지도해야지, 계속 그렇게만 강하게 지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하게 되도록 놓아두고 그랬거든요. 놓아두라고. 의념을 하단전에 평안히 머무르게 하면 전기신이 성을 두고 우주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내 몸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하게 되도록 만들지 말고 되도록 놓아두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하게 되도록 놓아두고 의념을 생각만 하단전에 두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단전에 두면 내 몸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단전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숨을 안 쉬어요. 안 쉬고 자꾸 욕심으로 숨을 쉬게 되죠. 욕심으로 숨을 쉰다는 얘기는 누가 쉬냐면 에고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에고를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에고를 강화시켜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호흡을 자연스럽게 되도록 놓아두고, 자꾸 되도록 놓아두고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의념이 하단전에 집중돼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중지가 점차 길어지고 이때 우주의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경력을 다 흐르며 기혈을 열고 여러 관문을 통과한다. 중지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멈춰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멈춘다 그래요. 내가 멈추려고 그러는데 욕심이죠. 그 내가 멈추려고 그러는 다 에고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자인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효과를 보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모든 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필요함이 없이 항상 맑은 정신을 지켜갈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횡격막을 말씀하시는 거고, 호흡 강화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자연스럽게 정이 충만해지고 횡격막과 복근 운동에 의한 복압으로 모든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중요한 건 복압 강화입니다. 근데 복압 강화를 배에다 힘을 준다 해서 복압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 횡격막이 잘 움직여서 4개의 근육이 잘 협응을 해야 복압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복압이 강화돼야 혈액순환도 왕성해지고, 왜냐하면 혈관, 우리 동맥이라든가 정맥의 움직임을 횡격막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돼야 정이 충만해지고, 횡격막과 복근의 운동에 의해서 복압으로 모든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장부도 우리가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마사지 해주고 운동을 시켜주니까 활성화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겠죠. 이 횡격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인체 내에 불필요한 지방질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비만증,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의 성인병 치유와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음 안정과 원활한 횡격막 운동으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조화를 이루어 횡격막에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 중추가 자극받아 생명 유지와 건강을 위한 자연 치유를 담당하는 중류와 간뇌가 활력을 얻어, 중류와 간뇌가 아까 그 호흡 중추가 있는 그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활력을 얻어 본래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어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조화와 복압의 강화로 소화 흡수 기능과 배설 기능이 순조로워지고 폐와 심장의 이상적인 활동으로 맑은 기혈이 유지되고 생식 기능이 강화되어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심호흡에 따른 뇌파와 심파의 안정으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며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매사 진중의 깨달음의 제게 열린다. 이건 결과겠죠. 결과거든, 결과.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려면 호흡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 다 그 호흡을 다 이렇게 통해서 얻는데 그 호흡이 횡격막을 부드럽게 잘 사용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코에 대한, 호흡과 코는 관련이 깊어서 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얼굴에는 보면 이렇게 빨간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공간들이거든요. 우리 얼굴에 있는 공간들인데 이 공간들이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고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공간 참 가운데에 뇌하수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뇌하수체라는 게 있고 그 뇌하수체 안에 여기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뇌하수체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 이렇게 많은 호르몬들을 이 뇌하수체에서 만들어내는데 즉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이 열을 이쪽으로 보내기는 너무 멀잖아요. 어디로 보냐면 이 밑으로 보내면 돼요. 밑으로. 이게 이제 저평동이라는 공간인데 저평동이라는 공간 여기가 뇌하수체가 있는 겁니다.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뇌하수체가 이렇게.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뇌하수체가 있어 여기서 열이 많이 나면 이 열이 어디 나면 이리 갑니다. 이리 나요. 아래. 이 저평동이라는 공간인데 그럼 이 저평동은 어디냐면 코하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코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에 나는 열을 식혀줘야 돼. 이게 안 식혀지면 여기서 아까 그 많은 호르몬들을 만들 때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오줌을 싼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크지 않는다든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큰다든가 그러면 애들이 잘 때 코를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코로. 그래야 이런 기능들을 하죠. 그렇게 하고 위에서 이제 눈물에서 코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서 나는 열을 코에서 식혀줘야 되는데 못 식혀주면 어떻게 돼? 여기 열이 축적이 되니까 충혈도 되고 건조해지고 나이 먹어서 특히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많이 써요. 요새 젊은 애들 인공 눈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입으로 숨을 쉬니까.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코로. 자 여기서 공기가 6도 정도 되면 여기 올 때는 몇 도 되냐면 한 30도 정도 돼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공기가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보면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비중격이 여기에 비중격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면서 이게 다 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점막을 부딪히면서 지나가요. 부딪히면서 지나가면서 습도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6도에서 30도로 그 다음에 폐로 갈 때는 체온과 같은 비슷한 체온 기온으로 해서 내려가게 돼서 폐에서 호흡을 할 때 산소 교환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비염 환자들은 단순히 비염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비염이 있는 애들은 항상 공부도 항상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이게 안 따르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 여기에 물이 많이 이게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 코는 뭐 젖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그냐면 한 거의 약 2리터 약간 못되게 물이 분비가 된다 그래요. 그 정도의 많은 양이 물이 분비가 돼서 여기서 이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반드시 코를 사용해서 들이마셨다. 어떤 사람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호 내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내쉴 때도 마찬가지 코로 내쉬고 들이마실 때도 코로 내쉬고 그 입으로 숨을 쉴 때는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입은 호흡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입은 말하고 먹는데 사용하는 게 입이고 호흡을 할 때는 코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쉰다는 게
굉장한 중요하고 그래서 잠잘 때 우리나라에서 코로 숨을 쉬라고 뭐예요? 이불 테이프로 붙이고 자라고 코슨 테이프가 나왔어요. 코스메 테이프. 예, 코슨 테이프라고 나왔거든요. 한의사가 개발해서 나온 건데 코슨 테이프가 나옵니다. 저도 매일 요새 자면서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고 잡니다.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는 목간이 칼칼하고 건조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코골이도 좀 덜해지고 그 다음에 무호흡증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라니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입을 이렇게 저녁에는 테이프로 붙이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코로 숨을 내쉬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꼭 그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는 들이마실 때도 이리 가야 되고 내쉴 때도 이리 가야 되고. 그 열을 못 식혀주는 거죠. 그렇죠. 내쉬지를 못하면. 아니 들이마실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열을 이게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 들이마시면서 이게 6도가 30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예, 그렇죠. 냈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들이올 때도 식혀줘야 되니까 밖에 있는 공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를 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식혀줘야 돼. 그래야 여기가 이제 차가워야 해서 나는 열을 식혀주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이제 식혀줘야 된다는 거. 꼭 이게 이제 그래서 코가 단순히 공기만을 들이마시는 기능이 아니라 뇌를 쿨링 시켜주는 쿨러 역할도 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떤 질환에 노출되냐면 이런 질환들이 노출된다. 안구건조라든가 녹내장, 백내장, 망막염, 귀 먹먹임, 난청, 메니에르가 어지럼병이거든요. 이관 막힘, 두통, 우울, 불안, 공황장. 요새 젊은 애들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뒷목결련, 거북목, 갑상선 기능저하, 뭐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 편도선, 장염,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자궁근종, 생리통, 생리불순, 야뇨증, 협심증, 뭐 숨참, 고혈압, 만성피로, 과호흡, 하지불안, 수면무호흡증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냐?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 입으로 쉬지 말고. 그래서 항상 걸을 때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하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충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쳤습니다. 정신없이 강의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